내용 쪽으로는 오늘이 끝이라 사실 금요일 날은 시험을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은 현재 가능할 거냐면 내일 오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이 3시 45분부터 수업이라서 1시에 오시면 3시 45분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퇴근하는 걸로. 그러니까 너희는 3시 45분부터 5시까지 시험 보고 4시부터 5시? 아니지 1시부터 어떻게 돼야 되니? 나 씨 내일 보충도 있는데 어쨌든 고민 좀 해봅시다. 네, 고민 좀 해보도록 하고 1시부터 3시, 3시부터 2시 반, 2시간 반, 3시 시험. 네. 어쨌든 내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12시 반에 봅시다. 가능할까요? 12시 반이요? 네. 그럼 몇 시에 끝나요? 4시 반, 3시 반이요. 3시 반이요? 네. 12시 반부터 2시 정도까지 질의응답 받고 정리할 거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서머리, 뭐뭐 배웠는지 서머리 좀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공부할 시간 주고 그 다음에 1시간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러면 내일 12시 반에 공부를 하고요. 오늘 숙제는 경우의 수 해오시라고 했죠? 자, 쭉 체크할게요. 135에서 136 질문할 거 있을까요? 135에서 136 없어요? 네. 넘겨서 139페이지 없을까요? 네. 140, 143은요? 없어요. 이거 따로 없을까? 네, 그러면 중단원 마무리 144에서 146이요. 147이요. 22번이요. 22번하고 그 전에 7번이. 7번. 7번은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 있는 문항이긴 한데요. 원래 초등학교 책의 형태의 문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2점으로 갈 때 여기서 하나하나 적고 여기다 하나하나 적은 다음에 여기다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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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더하고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이제 10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얼마 있니? 응? 이제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책들은 안 봤구만 좀. 초등학교 책이 어려운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세는 건데요. 잘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점에서 2점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죠. 2점에서 2점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2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고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방법 적어놨으면 자, 여기 2점으로 가는 건 결국 2점에서 오는 것과 2점에서 오는 게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올라가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오기 때문에 합쳐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 이동하는 건 한 가지 방법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그럼 여기 세 가지니까 여기는 6가지. 한 가지 세 가지니까 여기는 4가지. 6가지 4가지니까 여기는 10가지가 된다. 이게 하나하나 다 세는 거죠, 사실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7번 문항에서 보는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에 P점에서 R점을 들려서 Q점을 갈 거잖아. 네. R점을 들려야 하기 때문에 P에서 여기 갈 수 있죠? 네. 여기서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여기 갈 수 있죠? 네. 여기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R점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P점에서 여기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가면 되니까 여기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P점에서 R점으로 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세 점이고요. 그러면 이 두 점에서 여기로 올 거니까 여기 두 가지겠죠? 네. 올라오고 올 거니까 여기 세 가지겠죠. 끝입니다. P에서 R로 가는 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R에서 Q로 가는 거 생각해 보죠. R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여기 들려서 여기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러면 P에서 R로 가는 게 세 가지고
R에서 Q로 가는 게 두 가지잖아. 그럼 우리는 6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다른 것도 있을까요? 22번. 범위는 그 전에 없니? 네. 아, 배수 판별법을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배수 판별법 기억하세요? 언제 배우신 거냐면 1학년 1학기 내용에 자연수의 성질,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를 배우실 때 이 내용이 원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뭐라고 하냐? 첫 번째 2의 배수. 끝자리가 짝수면 쓰면 되죠. 0부터 8까지. 0, 2, 4, 6, 8. 5가지가 있으면 2의 배수가 되고 3의 배수.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증명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테니까. A, B, C. 자, 이건 정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이제 쓰면은 뭐하냐? A, B, C로 된 세 자릿수다라는 뜻이에요. 위에다 발을 쓰면.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시에서 이런 거 쓴다는 거 보여준 것 뿐이고 실제로 100의 자릿수가 A고 10의 자릿수가 B고 10의 자릿수가 C면 너희들이 뭐라고 쓰냐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쓰게 되죠. 됐지? 네. 그러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A라고 하는 걸 3으로 나누면 몫이 33 나머지가 A죠. 네. B라는 것도 3으로 나누면 몫이 3B 나머지는 B죠. 나머지 C도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3의 배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3 곱하기 33A 플러스 3B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자, 요만큼은 이미 3의 배수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다 3의 배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우리는 전체 수가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4의 배수 판별법은 원래 2의 배수가 판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제 이게 사실 단순하게 설명이 되는데 2의 배수는 우리가 원래 10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5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있는 애들부터는 당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100의 자리수도 2의 배수고 1000의 자리수도 2의 배수입니다. 1000의 숫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 자리가 2의 배수고 전체가 다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4는 4에다 25를 곱하면 100이 되십니다. 100 이상의 수들은 다 뭐가 된다? 뒤에 00으로 끝나거나 이제 뒤에 없는 새끼들은 다 우리가 100 이상에 있는 수들은 다 4의 배수죠? 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4의 배수가 되면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다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들.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의 배수는 안 해도 되지? 네. 끝이 0이면 5 될 거잖아. 사실 5의 배수도 끝이 0이면 5인 이유는 똑같아. 뭐 때문에? 네? 2의 배수랑 똑같다고. 아, 네. 왜? 5의 배수는 5 곱하기 2가 10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10의 자리 이유는 다 5의 배수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맨 마지막 자리가 5의 배수만 되면 되는데 그게 0하고 5밖에 없죠. 6의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면 6의 배수겠죠. 7의 배수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 안 하냐? 우리가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판별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7의 배수 판별법은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너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내가 예전에 최대 찾아봤던 건 6개까지 찾아봤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다는 건 무슨 소리야? 뭐 하나 좋은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8의 배수 판별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2의 배수는 끝자리,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 8의 배수는 뭐겠어? 마지막 세 자리? 그렇죠. 8 곱하기 125가 1000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안 쓰죠, 근데 사실은. 왜? 너희들이 보통 얘가 무슨 배수냐라고 하는 건 보통 세 자리 수준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1000의 배수는 그 결국 마지막 세 자리를 갖고 우리가 8의 배수를 보려고 하면 결국 나눠 부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 9의 배수는 더 배우셔야 되는데, 자, 9의 배수의 판별법은 뭐다? 각자리 합이 9가 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의 배수죠.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아까 여기 3으로 표현했잖아. 그치? 잠깐만. 그러면 얘네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 똑같은 방식으로 9에 11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뒤에 세 자리가 9의 배수면 전체가 다 9의 배수겠죠. 이걸 왜 얘기를 해주냐면 그냥 말로만 3의 배수가 이렇게 돼요, 9의 배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 뭐라고 하냐면 27의 배수도 다 더해서 27의 배수가 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안 돼요. 증명할 수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이제 22번에서 물어본 건 1358에 각 자릿수 한 자릿씩 4장의 카드를 서로 잡아서 3의 배수 세 자리를 만들었을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합이 3인 경우는 없을 거고요. 합이 6인 경우도 지금 거기 있는 숫자가 꼭 못 만들죠. 그럼 합이 9인 경우가 있니? 네. 그럼 얘는 뭐가 있어? 1, 3, 5 있죠? 합이 12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1, 3, 4, 2, 3. 합이 15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아요? 15? 15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없네? 네. 얘네 다 더해봐야 최대값이 16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 풀 수 있지 뭐. 그러면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중에 얘네 줄 세울 거니까 3팩토리얼이고 6개네? 얘네도 줄 세울 거니까 3팩토리얼이고 얘도 6개네? 12개. 네, 12개잖아. 아. 이해됐어? 네. 다른 것도 있어? 없습니다. 아예 없니? 아무것도? 네. 뒤에는 148, 149는 없어요? 없을. 없어? 4번 문제 잘 풀었어? 4번은 네, 삼각형 있을 그냥 8 8개 중에 8 C3 83하고 그 중에서 4개라면 4시 3은 빼야 되니까. 빼야죠. 네, 그러면 해결이 되시겠죠? 그럼 다 끝났을까? 네. 질문할 거? 네. 자, 그러면 카메라는 잠시 멈춰두고 우리 시험을 봐야겠지, 일테를. 자, 멈춰놨던 거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배울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경우의 수를 다 가르쳐 놓은 상태에서 확률은 많은 얘기할 게 없어요.
됐어?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확률. 여기서부터 쓰면 되나? 우리는 이 확률을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해요. 어떠한 특정 사건을 반복 시행했을 때 어떤 사건을 반복 시행했을 때 우리가 특정 결과가 나올 빈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게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의 확률.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 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 근데 짝수는 2, 4, 6의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3, 2분의 1이 우리는 뭐야?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 카운팅하는 방식을 배우셨고 A 일어날 경우의 수도 배우셨잖아요. 우리 구하시면 돼요. 끝이야. 이걸로. 근데 이제 몇 가지 더 배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P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그러면 사건 A가 안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안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겠지. 근데 이 사실 생각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하고 안 일어날 경우의 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죠.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 사건 A가 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1-P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니까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겠지. 반드시 안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0일 거니까 0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확률을 이제 이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을 한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확률을 그냥 단순하게 세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전체 번역판 중에 우리 여기 색칠한 부분에다가 번역판에다 뭘 맞추면 당첨이고 못 맞추면 끝이에요. 우리가 공을 던져가지고 얘를 그 공을 다트를 넣어서 맞춘다고 했을 때 다트는 절대 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야. 뭐 다트 이렇게 여기 밖에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튕겨서라도 꽂히게 만들다고 한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네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거 셀 거야? 야 다트를 던지면 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분의 1인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동심원이야. 지금 그림은 우리가 병신처럼 그래서 잘 안 맞기는 하는데 얘가 R이고 이 녀석이 이제 2R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역판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4파이R분의 파이R 파이R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역판에 들어갈 확률은 4분의 1로 봅니다. 됐어?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사실 확률은 50%, 뭐 90%는 다 배우신 거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만약에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2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다면 결국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6의 배수를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냐? 경우의 수처럼 확률도 곱하거나 더해서 구할 수 없냐라는 거지. 그래서 확률도 계산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고백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합의 법칙입니다. 사실 안 배우셔도 할 수 있어요. 안 배우셔도 할 수 있는 건데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자, 고백 법칙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나온 고백 법칙 쓰는 거랑 똑같아요. 경우의 수는 고백 법칙 언제 썼죠? 그림 연속성이 그리고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다? 또는 네, 또는으로 표시가 된다. 연관성이 없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연속적이지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똑같이 확률도 계산이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어차피 사실 안 배우셔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딱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이제 배웠죠.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과 사건 A가 안 일어나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안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되게 단순하잖아. 근데 왜 배워? 왜 배워? 자, 봐봐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됐니? 그러면 너는 단순하게 이렇게 돼.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짝짝인 경우, 홀짝인 경우, 짝홀인 경우. 그렇지? 그러면 총 세 가지 경우 수를 따로 적고요. 짝짝인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9가지죠. 홀짝인 경우도 3 곱하기 3의 9가지고 짝홀인 경우도 3 곱하기 3의 9가지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구해야 돼요? 36분의 27이 될 텐데 꼭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잖아. 반대로 생각하시면 둘 다 홀이 나와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지 않으면 짝수가 되는 거죠. 네. 그치? 홀수가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36분의 3 곱하기 3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빼면 짝수가 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6건의 확률이라고 별도로 가리키는 건 어차피 이 얘기인데, 사건 A가 일어난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건 카운팅하는 개수가 훨씬 더 많아. 그럼 뭐라는 게 편하다? 근데 그걸 안 일어난 걸 한 다음에 빼는 게 더 편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확률 얘기는 99%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어요. 복원과 비복원의 확률에 대한 거예요. 내용은 뭐 나중에 보셔도 돼요. 굳이 볼 필요는 없어. 내용만 지금 얘기만 들어도 돼. 자, 내가 여기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색칠하고 나머지 세 개는 색칠을 안 해. 우리 학생이 원래는 아무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넷이고 나까지 5이니까 자 여기서 뽑아가지고 둘까지 할까? 자 둘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범위가 뽑을 거야. 됐니? 네. 범위가 처음도 뽑고 두 번째도 뽑을 거야. 그러면 둘 다 저 색칠된 걸 뽑으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거죠. 됐어?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확률이 5분의 2겠지? 네. 5개 중에 2개 걸릴 거니까. 근데 이 뽑은 공을 다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다음 확률이 달라져. 4분의 1. 만약에 다시 넣을 거면 다음 것도 5분의 1이겠지. 네, 5분의 1. 그럼 2번 걸리면 사러 간다고 하면 이럴 거면 확률이 이제 25분의 4가 되겠죠? 네. 근데 얘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 뭐해? 다시 안 넣을 거야.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0분의 1인가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원 확률이라고 하고 꺼낸 걸 다시 넣는 확률이라고 너희들한테 써 있는데 이제 복원된다, 비복원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뭐 어렵지 않죠? 네.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보면 돼요.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풉시다. 자, 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긴 공, 빨간 거 4개, 파란 거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전 한 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자, 파란 거 꺼낼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6개 중에 하나니까, 6개 중에 2개니까. 빨간 공은 2분 아니 어떻게요? 3분의 2. 3분의 2겠죠. 왜 그래?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야, 정록색 여기 있냐? 네? 정록색 여기 있어? 아니요. 색깔이 잘 안 보인다니 이게 색깔이 안 보일 일이야? 아니 약간 애매하게 그려 있어갖고. 자, 1-1번에 짝수가 적힌 확률. 이거 6분의 1. 네, 6분의 1이요. 6분의 1 짝수가 11분의 6이요. 2분의 1이지. 아 무슨 소리야? 왜 정신을 차려 이 사람 왜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됐어? 자, 10의 약수는 뭐이냐? 1, 2, 5, 10 4개지. 그러면은 12분의 4니까 3분의 1인가요? 네.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면이 한 가지 모두 앞면이면 앞 한 가지 번밖에 없잖아. 네. 근데 동전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응? 2분의 1. 아니지. 네. 동전 3개 던질 아, 거잖아. 3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거 이제 확률의 곱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니까 전체 경우 수가 8가지. 네. 중에서 앞만 3개 다 나온다? 한 가지. 8분의 1인 거죠. 동전 앞면이 1개, 뒷면이 2개. 이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오죠? 네, 전기 지금 8개 중에서 자, 앞면이 1개 나오면 되는 거고 뒷면이 2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중에 앞면이 나올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지. 네. 몇 가지죠? 3개 중에 앞에 하나 남은 거. 3. 3가지죠. 네. 그렇죠? 그럼 3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니까 우리가 8분의 3. 앞면이 1개, 뒷면 2개 나오면 8분의 3입니다. 이제 이해되지? 자, 이번에 각 주머니에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확률? 0. 네, 0이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죠. 2번은 이제 4분의 3일 거고요. 3번은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1입니다. 네. 자, 2-1번에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 9월의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서 무심코 한날을 택할 때 화요일을 택할 확률입니다. 화요일 몇 개 있어요? 4개. 4개예요. 우리는 전체 30일이고요. 네. 30분의 4, 15분의 2가 우리가 나올 확률이죠. 화요일 나올 확률. 됐니? 네. 자, 31일을 선택할 확률. 0. 0이죠. 31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1, 월, 화, 수, 목, 금, 중, 토요일을 택할 확률. 1, 월, 화, 수, 목, 금, 토 중이니까 사실은 아무거나 골라도 1, 월, 화, 수, 목, 금, 토죠. 너네가 주 7일 말고 다른 거 더 있어? 요일? 7분의 1? 어? 7분의 1? 왜 7분의 1이에요? 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네? 일요일부터 토요일 중에서 고를 확률입니다. 7분의 1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토일에서 7 해서 그 중에 하나.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고를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서 월화수목금 토일을 고르는 건데요? 네, 1이요. 1이죠. 자, 이렇게 한국말을 못해서 틀리면 힘들어.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근데 여기 1,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 하나를 택하는 건데요. 하나죠. 네? 자, 위에 있는 얘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아, 네. 맨 2-1번에 있는 내용이 3번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 네. 우리 9월달 달력 중에서 무심코 한 날을 택할 때
그 택한 날짜가 일월화수목금토 1이 되는 경우가 아.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명제를 못 풀어. 명절. 명제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국어 같은 문제가 있어. 이거 말이 되게 어렵다. 네, 나중에 이제 진짜 그 명제 보시면 완전 무슨 이렇게 국어책인지 수학책인지 헷갈리거든요.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뭐 명제 보면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하다. 따뜻하면 봄이 온다.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하다. 따뜻하면 꽃이 핀다. 고로 따뜻하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네. 에 대한 3단 논법인데 A는 B니까.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봄이 오면 따뜻하다. 네. 꽃이 안 피면 따뜻하지 않다. 다른 조건. 결론은 뭐니? 그래 그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아니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결론이라고 그게. 아. 네, 남자애들한테 이걸 하면 왜요? 이 질문이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런 걸로 돼. 이게 수학 문제야 이게. 아. 이게 명대에서 나온 수학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애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해. 엄마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네. 책을 많이 읽는데 그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면 소설책을 겁나 읽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비문학 책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비문학이요? 네. 비문학.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설이나 시집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 너네는 읽기 너무 힘들지만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종균세 뭐 이런 책들 있잖아. 네. 역사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논지가 뭔지를 파악하시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런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글씨의 요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내용적인 것도 심화를 하시면 나중엔 어떤 게 보이시냐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문맥을 헷갈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에 31을 택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네. 3번 문제에서 1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를 택할 확률을 물어봤잖아. 네. 이러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명확하죠. 첫 번째 그냥 1번 확률을 물어봤어요. 2번에 절대 일어나지 확률을 물어봤어요. 3번에 그러면 꼭 물어볼 거냐면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겠죠. 아. 이런 것도 다 하게 되세요. 이런 게 같이 하게 되셔야 돼요. 학원 선생이라고 해서 이런 문장을 보면은 막 명확하게 바로 아니야.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리지 않죠. 왜? 뻔하거든. 확률 물어봤어요? 안 일어날 확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어날 확률을 물어봐야 돼요. 이제 차례가 그래. 그런 유지를 사실은 파악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2-2번 갈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집니다. 합이 2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1밖에 없죠.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36분의 1입니다. 됐죠? 네. 나온 누의 수의 합이 13일 확률인데 주사위는 갖고 있는 눈의 개수가 6개가 끝이죠. 네. 6 더하기 6은 12거든요. 네. 13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죠. 그러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일 확률은 최대치가 12잖아. 다 12 이하겠죠. 그래서 1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152로 갑니다.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온 후의 수의 합이 3이 아닐 확률을 물어봤어요. 3이 아닐 확률을 물어보는데 3이 아닐 확률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다 셀해야 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3일 확률은 1하고 2가 나오는 경우하고 2하고 1이 나오는 경우에 두 가지 문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전체 확률은 36분의 2니까 얘가 이제 뭐야 18분의 1이 될 텐데 이걸 빼겠다고? 네. 그러면 3이 아닐 확률이 되겠죠. 18분의 17. 17이 되시겠죠. 서로 다른 확률을 물어봤어요. 마찬가지야. 1,1부터 시작해서 6,6까지가 같을 거란 말이죠. 네.
6가지잖아. 네. 전체 36가지 중에 6가지가 같은 확률이야. 그럼 6분의 1이 이런 확률인데 이거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빼겠다고요. 그래서 6분의 5가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내일 비 올 확률이 40%야. 비가 오지 않은 확률은 60%니까 60%. 5분의 3. 네, 5분의 3일 거야. 우선 내일 들고 나갈 거야, 안 들고 나갈 거야? 내일이요? 이러면 3-1번처럼 내일 비 올 확률이 40%야. 우선 들고 나가, 안 들고 나가? 저 같으면 들고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걸 확률로 게임할 수는 없어, 사실은. 내일은 비 온다니까 우선 들고 나오고, 진짜로. 내일은 진짜 오죠. 몰라, 어떻게 될지 사실 세상에는. 태풍은 온다는데. 태풍은 올라오고 있죠. 네. 네. 급격하게 소멸할 상황도 있을 거고, 일단 이렇게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어. 일단 이번 태풍은 믿을 수 없는 태풍이야. 경로 본 적 있어? 막 대한민국 뚫고 가던데 완전. 아니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오고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대충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중국에 있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일본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네. 이렇게 꺾었다가 예? 이렇게 꺾는 중이야. 이 경우는 지금 나중에 태풍 찾아봐. 서쪽으로 얘가 완전 중국으로 가다가 네. 갑자기 거의 180도에 가다가 꺾어서 일본으로 가시다가 다시 90도로 꺾어서 우리나라 오고 있는 거거든. 이러다 또 어디로 꺾을지 몰라. 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야 지금 이 태풍은. 중국이 뭐 했나? 뭘 한다고 가겠니 이게? 원래 태풍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상하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제 거의 제주도 밑에 쪽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갑자기 꺾어서 일본으로 가거나 갑자기 꺾어서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거나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옛날 태풍 중에 진짜 그거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해상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시는. 심지어 미국 쪽 가다 돌아오신 새끼도 있어요. 미국 가다 돌아와야 되냐고. 태평양에서 발생했으니까 일본 쪽을 생각하면 여기 이제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미국 저기다 남미 대륙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태풍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다시 온실을 돌릴 테니까. 별별 태풍 다 있어. 태풍 이상한 것들 보면 겁나 경험 신기한 것들 많아. 이게 예측이 안 돼요. 내일 비 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혀 갑자기 영향을 안 주고 딴 데로 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알 수는 없다. 태풍은. 정말 어려운 아이죠. 자, 이제 4번 계속 합시다. 4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4분의 1이죠. 네. 전체 경우수는 4가지고 그 중에 뒷면은 1가지니까.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앞면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될 겁니다. 자, 4-1번에 OX로 답하라는 3개의 문제를 오신거 답하였다.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모두 다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네. 3개의 문제에 모두 다 틀린 경우의 수는 1가지고요. OX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그렇지? 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8가지고 8가지 중에서 모두 다 틀린다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8분의 1이 다 틀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맞을 확률은 8분의 7이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핵심 유형 익히기를 이제 같이 풀어보면 될 거고요. 유형 200번, 1번부터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진다는 10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10 이상이 나오려고 하면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 있죠? 10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6,4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5,5하고 4,6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1인 경우는 6,5하고 5,6이 있겠죠? 그 다음에 6,6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네들이 이제 합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사위 눈의 수의 최대값이 6이기 때문에 6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오름차순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6가지가 나오겠지? 자, 6가지가 나온 거니까 전체 36가지 중에서 6가지 6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죠. 자,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째 첫 번째 나눗수로 x, 두 번째 나눗수로 y라고 할 때 2x 플러스 y가 9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 거냐면 자, y라고 하는 녀석을 9-2x라고 해서 x에다 1부터 쭉 생각을 해봅니다. x에다 1을 넣으면 y값이 7이니까 불가능할 거고요. x에다 2를 넣게 되면 y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되시겠죠? 자, 3을 넣으면은 3이 되시면 되겠죠? 4를 넣으면 1이 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고요. 확률은 그러면 전체 36개 중에 3개. 12분의 1의 확률을 갖겠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의 모양의 관역을 쏠 때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다.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는 이 문제는 4분의 1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얘기해서 답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P의 값은 0보다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보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사건 P는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사건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마이너스 P이다가 아니라 1 마이너스 P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너희들의 도움 삼아 설명을 하는 건데 사건 P가 안 일어날 확률을 나중에 고등부에서 P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5번이 아니지. 4번에 3번에 틀린 걸로 끝났고요. 어쨌든 4번은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 나머지도 일부 보긴 할게요. 보기 4번에 P가 1이면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난다. 맞는 얘기고 P가 제로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자, 5번에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의자를 앉을 때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5명이 앉을 거니까 우리는 5 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사실 비호동님이 이웃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이웃한 거를 빼면 될 거 아니?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4개의 그룹을 줄을 세우면 되죠. 엄마 아빠를 묶어놓고 나머지 이제 3명이 있다라고 해서 네 그룹을 줄을 세우고 엄마 아빠 줄을 다시 세운 다음에 이거 1에서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시겠죠. 얘가 5분의 2거든요. 계산하시면 자, 이거 좀 알아두시도록 하죠. 5팩토리얼이고 4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뭐가 돼요? 그냥 5예요. 5 곱하기부터 1까지. 4 곱하기부터 1이니까 얘가 5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바로 지워서 5가 되실 거고 5분의 2니까 1에서 빼면은 3. 네, 5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될 거예요. 자, 6번에 남자 5명, 여자 3명, 2명의 득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여자만 뽑힐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여자가 1명이라도 뽑혀야 되니까 남자만 뽑히는 경우가 아니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6번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8명이잖아, 전체. 토탈 8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남자 5명 중에 2명이 뽑는 거는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자, 이것도 좀 알아놓죠. 봐봐,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C2잖아요. 그럼 너네가 실제로 쓸 때는 1 마이너스 5 곱하기 4 2 곱하기 1 8 곱하기 7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2 곱하기 1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8 곱하기 7보다 5 곱하기 4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치워서 여기 2 남을 거니까 1 마이너스 얼마냐 14분의 5의 값을 가질 거고 됐어? 네.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4분의 9가 되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56 갑니다. 렉처 56, 그 다음에 보기 1번, 네, 문제 1번으로 그냥 바로 가실 건데 설명은 이미 다 했어요. 자, 흰 공 4개, 노란 공 8개, 빨간 공 6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 공을 꺼낼 거예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요.
18분의 4. 9분의 2죠. 그러니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18분의 6이니까 3분의 1이 되실 거죠.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거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 애초부터 또는이라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9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죠. 네. 얼마냐? 9분의 5인가요? 네. 자, 1-1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나오는 횟수의 합이 5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세야죠. 뭐 5일 확률이니까. 자, 6을 쓸 수는 없고요. 5를 써도 안 되고요. 4,1부터 시작하겠네요. 네. 3,2, 그 다음에 2,3, 1,4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어차피 맨 앞에 이제 4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 1로 시작했잖아. 그러면 얘가 1로 갈 거고 얘가 4로 갈 거잖아. 4개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자, 차가 5일 확률입니다. 6 마이너스 6,1밖에 없잖아요. 1,5도 되겠죠? 얘는 두 가지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합이 5일 확률은 36분의 4, 9분의 1. 합이 2일 확률은 36분의 2, 18분의 1. 나오는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야겠죠? 네. 18분의 3이니까 10분의 1. 1 되겠죠. 자, 1-2번에 1부터 30까지 차례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면 5부터 얼마야? 5부터 10, 15, 20, 25? 끝인가? 30까지. 30까지 몇 가지? 6개. 6개. 그럼 전체 30개 중에 6개. 2분의 1. 5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7의 배수다 7, 14, 21, 28이죠. 네. 30분의 4, 15분의 2. 네, 15분의 2네요. 이거 또는 이거. 그러니까 더할 거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서 156페이지에 2번. 오른쪽 그림 같이 A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B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2분의 1이죠. 반반 들어있으니까.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래서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야 되겠지. 2분의 1과 5분의 3을 곱하면 10분의 3일 거예요. 맞나요? 네. 자, 2-1번에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동전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확률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죠. 자,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왔습니다. 6의 약수면 1, 2, 3, 6. 3분의 2죠. 네. 그러니까 1번에 원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자는 거죠. 3분의 1 될 겁니다. 자, 동전이 뒷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주사위는 3보다 큰 눈이 나왔으면 좋겠으면 4, 5, 6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또 이것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4분의 1입니다. 됐니? 네. 자, 2-2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를 물어봤고요. 첫 번째는 6의 눈이 나왔습니다. 확률은 6분의 1. 두 번째 수는 홀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확률이 얼마야? 12분의 1. 네, 11분의 1이죠. 나오고 보니까 그리고야. 첫 번째는 소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사위 소수 뭐 있죠? 2, 3, 5. 3개 있습니다. 2분의 1이죠. 네. 4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1개. 1개 있습니다.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2분의 1. 네, 11분의 1이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복원 확률과 비복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노란 공 6개, 초록 공 4개, 공을 한 개씩 연속으로 2번 꺼낼 거예요. 2번 모두 노란색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치? 그러면 2번이니까 노란 공이 나오고 또 노란 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확률적으로는 그러면 곱해서 구할 건데 우리가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지금 이제 사실은 5분의 3이란 말이죠. 10개 중에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도 10개 중에 6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5분의 3이 그대로 적용이 되시겠죠.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9일 거예요. 25분의 9요. 미안해. 자, 근데 첫 번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첫 번째는 5분의 3이 맞는데 전체 우리가 10개의 공 중에 하나 빠질 거니까 공이 9개가 남을 거고 노란 공도 그 중에서 6개 중에 하나가 빠질 거니까 5개가 남을 겁니다. 그럼 얘를 곱할 거잖아. (3분의 1의) 확률이 되시겠죠. 됐어요? 네. 자, 3-1번. 자, 오늘의 아니 뒤에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 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7개, 상자에서 구슬을 1개씩 연속으로 꺼내서 2번을 꺼낼 겁니다. 첫 번째는 빨간 구슬,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입니다. 다음 경우에서 대하여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첫 번째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을 때를, 다시 넣을 때를 얘기했네요. 자,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10분의 3. 네, 10분의 3이고요. 두 번째는 10분의 3. 아니죠. 파란 거 꺼낸 거야. 파란 거. 빨간 거 꺼내고 파란 거 꺼낸 거니까 10분의 7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21. 21인데 우리가 첫 번째 공을 다시 안 넣으면 첫 번째 10에서 3일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전체 공의 개수만 줄어들고 파란 공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9분의 7이라고 해요. 확률이. 그럼 이렇게 나눠서 30분의 7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자, 158, 159만 이제 하시면 진짜 2학년 이야기가 끝이죠. 됐어요? 네. 자, 1번에 다음 표는 어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ABCD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 한 명을 택할 때 B 또는 C라고 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인원수를 우리가 인원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되어 있구나. 퍼센트로 하니까 당연히 전체는 100%겠죠. 그치? 네. B하고 C를 합치면 69%죠. 그럼 확률은 100분의 69죠. 네. 약분 안 돼요? 2번 갈까요? 승호와 보라가 놀이터에서 놀이동산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승호와 보라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3과 3분의 2일 때 두 사람이 놀이터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면 둘 다 나와야 만나는 거겠죠? 그렇지? 네. 그럼 동시에 시키셔야 되는 거니까 곱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니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약속을 지킬 확률이 3분의 2라니. 3번 중에 2번을 한 번을 안 지키는 거야?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A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4분의 3, B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불의 전구가 들어오지 않는 확률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전기 회로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 전선이 연결돼야 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닫힌다는 건 저 전선이 다 연결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확률은 불이 들어올 확률을 빼면 되겠지. 불이 들어올 확률은 4분의 3과 6분의 1을 곱하시면 될 거고요. 8분의 1이란 말이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8분의 7이 되겠죠. 자, 4번 갈까요? 네.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2개 들어있습니다. B 주머니에는 흰 거 4개, 검은 거 1개 들어있어요. A, B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다르다는 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같은 거를 뺄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지우고 쓰죠. A 주머니에서 검은색을 보내볼까요? 흰 것부터 보내봅시다. A 주머니에서 흰 것 보내보면 5분의 3인가요? 네. B 주머니에서도 흰 것 보내보겠습니다. 5분의 4인가요? A 주머니에서 검은 것 보내면 5분의 2인가요? 네. B 주머니에서 검은 것 보내려면 5분의 1이죠? 그치? 네. 얘네를 더하면 색깔이 같을 확률입니다. 됐니? 네. 25분의 14점. 됐어? 네. 그러니까 이걸 1에서 빼자는 거죠. 그래서 25분의 11. 이해됩니까? 네. 자, 하트 스페이스 다이아가 들어져 있는 카드 3장이 있습니다. 한 장이 뽑아서 그려진 그림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한 장을 뽑을 때 두 카드의 그림이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니? 네. 얼마일까? 이건 너네가 해봐. 어렵지 않은 거잖아. 뭘 놓치지 않을 것이냐. 분의 1? 그러니까 틀리지 이 사람. 왜요? 다시 넣었는데? 히든이드 구분에 나왔어? 하트만 뽑을 거야? 다이아만 뽑을 거야? 스페이드만 뽑을 거야? 예? 첫 번째 하트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도 하트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죠? 네. 근데 첫 번째 스페이드를 뽑아도 되잖아. 두 번째 스페이드 뽑고. 아. 첫 번째 다이아 뽑고 두 번째 다이아 뽑아도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하트를 연속해서 뽑을 확률이 9분의 1, 스페이드를 연속해서 뽑을 확률이 9분의 1, 다이아를 연속해서 뽑을 확률이 9분의 1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죠. 아. 근데 이거를 이 경우의 수는 항상 이래요.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시거든요.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하트, 다이아, 스페이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뭘 뽑아도 상관없어요. 확률은 1이죠. 네. 그 다음에 앞서 뽑은 녀석을 뒤에서 뽑아야 됩니다. 확률은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둘 다 같은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해석 방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풀이가 다양해, 사실은. 자, 4개의 당첨제비 중에서 4개의 당첨제비가 포함된 16개 제비 중에서 영신이가 먼저 한 개를 뽑은 다음에 화영이가 한 개를 뽑을 때 화영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자, 처음에는 영신이가 그러면 탈락 해야겠지.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16분의 15분의 4. 4가 아니라 네. 당첨이 된 게 16분의 4개잖아. 아, 그러면 16분의 12. 12분. 그 다음에 15분의 4. 네, 15분의 4가 되시는 거죠. 네. 얘가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1대 1이 될 거니까 15분의 1이 화영이만 당첨될 확률이 될 겁니다. 없잖아, 답이.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4. 정신 아니야. 맞는데 16분의 4분의 3이었구나. 미안해. 여기를 잘못 계산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1이에요. 그럼 다 끝났지? 네. 그러면은 책은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워크북 해오라고 했던 부분이 또 있기는 했어요. 네. 워크북은 어디에 오라고 했었죠? 해당. 65까지 오라고 했었나? 네. 맞지?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없었어요. 삐진이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그러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책하고 네. 분량이 조금 되는 거는 내일까지 와야 되잖아. 이런 젠장. 이건 뜯어도 돼요? 뭘요? 이걸 자꾸 뭐 뜻도 많대. 네가 갑자기 그런 생각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지금 보면은 67부터 74페이지를 보시면 67이요? 네. 지금 색깔마다 유형들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 네, 워크북이요. 아, 네. 네. 74페이지를 보면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색 색깔의 유형이 있고 갈색 색깔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쵸? 주황색인지 갈색인지 좀 애매한 색깔이긴 한데. 그치? 네. 요 갈색 부분만 풀어옵니다. 그러니까 유형 146부터 153 하고 그 다음에 159부터 163까지 앞에 간단한 문제는 버리고 뒤에 좀 어려운 거 좀 풀자는 소리예요. 네, 그거 해가지고 지금부터 풀어서 내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그럼 오프스 이게 끝이잖아요. 네 숙제는 이걸로 끝이고요. 더 이상 뭐 할 거는 없습니다. 자, 이걸로 완전히 끝났고요. 책은 내일 와서 풀이하고 그 다음에 확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우의 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문제 더 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 보고 이렇게 끝낼 거예요. 알았지? 네. 내일 12시 반, 네. 네, 12시 반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금파였어? 학생들이? 이런. 네, 내일 12시 반에 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촬영은.